항상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독점이죠. 고발의 독점권을 해체하는 네네. 법안이 되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밤늦게 4차 추경안 처리됐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소식 대부분이 사실은 정쟁 관련들인데 오랜만에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국회가 들여다보고 있는 다음 이슈 바로 공정경제 3법인데요. 자, 정치권이 법안을 만들고 또 손보는 논의에 본격 착수한 건데 재계에서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3법. 이게 어떤 법인지 또 재계에서는 왜 반발하는지. 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신 이영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공정경제 3법. 일단 시간이 보니까 충분히 좀 하고 싶긴 한데 제한이 있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으로. 이게 도대체 3법 어떤 게 있는지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 첫 번째 상법. 우리가 경제생활하는데 상법하고 네, 상법이요. 공정거래법 네.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네.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상법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2012년 박근혜 정부 때 네. 준비됐던 예. 사안이고요. 예. 그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해서 했던 사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중 대표 소송제. 참 어렵죠. 예.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지배하는 B라는 회사가 있었을 때 네. A라는 회사가 상장돼 있는데 B의 행위가 그 대주주한테 이익되고 소액주주한테 손해가 될 때 네네. 이중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해서 LG에너지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그럼 LG화학이 LG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회사를 100%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LG화학 주식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을 LG화학이 저희 이익에 침해해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바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소송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소송을 할 수 있게 해서 그걸 바로잡게 해주는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감사위원 선출 제도 상법 외에 있는 거고요. 네. 공정거래법은 이제 전속고발권이라고 해서 대기업 에 있어가지고 불공정 행위가 있었을 때 항상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검찰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고발할 수 있게 이거 독점이죠. 고발의 독점권을 해체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게 왜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걸 독점했을까? 이거 사실 궁금해하는 청취자들이 좀 있습니다. 검찰로 가면 여러 가지 기업 행위들 보면 뭐 이른바 검찰 탈탈 턴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제한돼서 이런 건 좀 전문적인 데서 한 곳에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정위와 관련돼서 공정위에서 이거 문제 없다 이래버리면 더 이상 조사가 나가지 못한 그런 폐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금융감독법이라고 하는 거는 금융지수사 같은 경우에는 다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셋 그룹 같은 경우에는 금융지수사가 아니고요. 삼성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삼성도 아니다, 미래도 아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에서는 이 금융회사가 여러 개 있죠. 삼성 같은 거 삼성생명, 삼성 뭐 화재, 자산운용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하는 체계 자체가 좀 불균형합니다. 지주회사는 굉장히 강한 규제를 받는데 개별법에서는 약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이 규제 강도가 달라서 오히려 지주회사 체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규제를 정확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균형을 바로잡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떤 식으로 바로잡는지 예를 하나 좀 들어주시면. 예를 들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 그룹 내에 전체 리스크가 얼마고 리스크 한쪽에 쏠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별 회사에서는 그 규제가 없거든요. 그런 걸 한꺼번에 같이 해가지고 그 규제를 넘었으면 그 그룹 소그룹 내에서도 어떤 행위를 하라고 금융감독원에서 지시를 하거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독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히 이 세 개 분야 나눠서 살펴봤는데, 자, 이 법안에 이제 야당이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찬성한다고 입장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야당 안팎에서는 사실은 또 반대
뭐 찬반 목소리가 좀 왔다 갔다 보니까 갈립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제가 예. 김종인 대표가 최근에 냈던 책 네. 회고록을 예. 가져왔는데 영원한 권력은 없다. 이 책에 보면 네. 92년에 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하시면 더 좋은 목소리가 잘 들릴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네. 경제수석을 그만두면서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 중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하나 있다. 후회되는 재벌의 네.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 아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사회를 만들어둔 거에 대해서 젊은이들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경제력 집중의 문제, 경제민주화의 문제의 아이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을 해서 당 강령에 경제민주화가 들어왔죠. 네. 그러면 강령이라고 하는 건 나라로 치면 헌법인데요. 헌법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그걸 법으로 정책으로 구현하는 걸 반발을 한다. 네. 이거는 간판 바꿔 신장개업을 하고 네. 메뉴나 레시피는 그대로 둔 채 신장개업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 별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사안입니다. 이를테면은 뭐 중국집에서 예. 새로 이제 간판을 이를테면 뭐 그냥 레스토랑 아니면 뭐 한식당으로 차이니즈 레스토랑 바꿨는데 근데 그대로 짜장면 나온다. 예. 이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당연한 사실 예상됐던 것이지만 재계로부터 반발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한 것이 예. 주식회사라고 하는 건 주주의 것입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주식회사를 대주주의 것으로만 인식을 하고 대주주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경향이 강했었거든요. 네. 대주주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하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거는 대주주나 집행임원이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가 아닌 대주주만의 이해를 하는 걸 견제하라고 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걸 분리 선임을 해서 회사의 영향력에 좀 벗어나는 사람을 선임을 해라. 심판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하라고 하는데 예. 이거 내가 선임할 걸 왜 나 귀찮게 선임하게 하느냐 네.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경영권이 침해된다. M&A에 뭐 취약하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은 은행들 다 감사위원 외부위원으로 분리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있었던 카카오뱅크에서도 감사위원은 다 외부 사회에서만 분리선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중요한지 좀 더 설명해 그렇게 주십시오. 분리선출되어 있어야지만 네. 집행임원이 대주주나 다른 이익을 위해서 뭔 행위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견제를 해서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네. 따지고 감사하고 견제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예. 일방적인 경영이 아닌 다른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 이익을 같이 봐주고 통제해주는 네.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최근에 사모펀드 사태나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문제가 생겼던 거는 그런 CEO의 어떤 성과를 내세운 경향에 대해서 네. 그게 아니고 소비자 보호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했던 데는 큰 문제가 생기질 않았고 독립적이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예. 회사가 리스크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걸 고쳐나가자는 뜻입니다. 예. 그 재계를 중심으로 이제 이 야당 국민의힘 쪽에 압력을 주고 있다. 또 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보도에 따르면 정경현 권태심 부회장이 예. 국민의힘을 찾아간다든지 예. 어제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저희 이낙연 대표를 만나고 예. 의견을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네.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일종의 뭐 로비로 볼 수 있고 또는 뭐 압력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설득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의견 가지 개진이라고 의견 봅시다. 개진에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큰 틀에서 지금 다들 손을 보려고 하는 건데 주요 3법을 혹시 이제 이런 세부적인 어떤 그 법안 자체가 조항들이 바뀌거나 원래 그 의도했던 바에서 벗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디테일 부분에서 혹시 뭐 바뀌게 되면 뭐 타협 또는 조정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법안의 본 취지
이게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모든 걸 챙겨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네.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실제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방향과 전체적인 틀, 이 부분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김종인 대표도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저희 당도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 같은 사람은 회사에 있으면서 이 법들 관련해서 직접 실행을 여러 해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은 더 챙겨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도 다양한 사람들께서 의원님들이 나서서 챙기면 그런 일은 크게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디테일 부분 계속 챙겨서 취지대로 이제 공직인재 3법 이렇게 법안 개정을 이루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이게 이제 실현되면 우리 삶이 좀 어떻게 바뀌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많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겠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공정하지 못한 경제 질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였는데 예를 들면 이런 법들이 되게 된다면 자본시장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주주가 주주 대접을 제대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본시장에 많은 돈이 쏠리고 생산적으로 투자가 된다든지 그래서 혁신을 할 수 있는 기초가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주주된 제대로 된 대접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